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수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파수라는 종목을. 파수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가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향후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방법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즉, 펀더멘털을 기초로 해서 회사가 잘 내실이 튼튼하냐. 그래서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흘러왔던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차트 분석, 가격 분석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안에는 이제 어떤 중요한 가격대에서 의미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걸 체크를 해보는 거죠. 세 번째는 또 하나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이 회사가 뭐 공급 계획을 잘 체결하고 있느냐, 매출액이 될 수 있는 이번에 이슈가 될 수 있느냐, 뉴스, 소식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테마를 형성하면서 그게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파악해 보는 거죠. 이 세 가지 방법을 많이들 보고 있는데요. 주가는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주가 분석을 함에 있어서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또 하나가 있죠. 대외 변수라고 하죠. 종합주가지수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니까 수입도 많이 하죠. 무역국이니까 뭐죠?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도 항상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하나 지정학적 위치가 있으니까 북한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오일 같은 게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국제 유가 정세,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이 결합이 돼서 주가가 흐름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 가지고 이게 옳다 그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황 대표가 지금 파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냥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가 있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아주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파수를 보기에 앞서서요.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위치와 분위기를 먼저 한번 잠깐 볼게요. 종합주가지수는 당연히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분위기라고 하죠. 전체적인 장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월봉상의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지나면 이제 벌써 9월 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봉의 위치도 바뀌겠죠. 그렇죠? 이렇게 동선의 위치가 월봉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여기 이제 8월 당선, 9월 동선이니까. 지금 월봉을 보게 되면은 대롱대롱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다음 달에 만약에 여기서 금방 시작을 해서 3,250을 극복하지 못하면 주가는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봉을 보게 되면 트렌드 곡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저항도 생겨버렸고 이 저항도 동시에 만나게 자린 자리가 3,250이 되어버렸죠. 이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윗골이 맞고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3,250을 극복해주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보여지고요. 일봉을 보게 되면 대추세의 흐름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저항이 생겼어요. 그리고 삼중 저항이 돼버렸죠. 이렇게. 역시 3,250선이 극복을 해주느냐 아니면 걸리느냐 이 두 문제를 놓고 지금 이번 달 그리고 이번 주 이번 계속해서 그거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9월 달에도 당연히 3,250을 놓고 아마 싸움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이제 뭐 거의 오후장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되게 중요한 날이 점점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위기는 그래서 그다지 시장의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파수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은데 파수라는 종목의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수를 보게 되면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코스닥에 상장이 됐는데 왜 황 대표 코스피를 보고 얘기해? 그 얘기는 요즘 장세는 코스피랑 코스닥은 거의 흐름이 비슷하죠. 전체적인 무게감이. 그래서 뭐 그렇게 본 거고요. 벤처 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죠. 소형주고 코스닥 IT 종합 소프트웨어로 분류가 돼 있죠. 업종이. 시가총액이 771억이에요. 오늘 한 3% 오르고 있으니까 한 900억 정도, 1000억은 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파수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수를 보면
네, 정보문서 전문 서비스 지정 기업, 그다음에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보안, 엔터프라이즈 문서 플랫폼, 빅데이터, 블록체인, 뭐 이게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IT 종합 이런 회사죠. 그 다음에 재무 정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재무 정보는 그 회사가 가져온 역사죠, 역사. 어떤 역사냐면 단기적 역사는 분기 실적이고, 그 다음에 한 3, 4년도의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추이, 최근에 이제 추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거죠. 작년 그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기점으로 해서 올해 1, 4분기, 2, 4분기를 보게 되면 60억, 180억, 작년 후반기보다 올해 전반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실적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은 조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취약하죠. 그러니까 장사를 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매출액 구조는 소형주치고는 나름대로 양호한 것 같은데 남는 장사는 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 293억, 322억, 354억, 364억. 개선이 좀 되긴 해요. 그죠? 매출액 자체.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그러나 영업이익과 당기성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2021년을 여기서 연결시켜 버리면 작년보다 전반기가 이 매출액보다 이거 떨어져요. 그러면 이대로 간다면 이 추이를 봤을 때는 2021년 올해 실적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영업이익과 당기수익도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작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웬만한 3월달에 종목이 여기 찍었을 때, 그죠? 그리고 작년 말까지는 10,000원까지 성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주가는 꼭 이것만 갖고 판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도 보고 그러는 거죠. 일단 차트를 보기 앞서 요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보면은 스마트 공장 보안 강화 필수 파수, 협업 솔루션 제공,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 문서협업 솔루션 공급, 이런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와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 분야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의미가 더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가스 안정화 데이터 분류, 솔루션 공급. 그러니까 전망은 제가 볼 때는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만 이 지금 파수라는 종목의 문제점은 뭐냐면 주가를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식 주가를 좋은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우리의 목적이니까 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마도 다 좋은데 내용도 있을 것 같고 전망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예죠. 현실적으로 남는 장사를 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기초적으로 조금 부족한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차트를 가지고 한번 황 대표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2013년도에 보게 되면 4,500 이쯤 됐죠?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교차를 많이 했죠. 요 가격대 5,700원. 그러니까 5,700원 이 가격 4,500원과 5,500원 사이를 두고 주가는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처음에 2013년도에 올라갔더니 여기 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척하다 여기서 잠깐 머물죠.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항을 맞고 약 주가가 한 3년간 정도는 헤매요. 그죠? 그러다가 올려놓고 여기서 지지를 했죠. 작년 말쯤에.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4,500원과 5,700원 사이는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황 대표, 가격이 너무 넓은 것 같아. 스펙트럼이 너무 범위가 넓지 않아? 그거는 하나의 가격으로 정해질 수 있겠지만 가격대라고 하죠. 이렇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죠? 이게 주가가 딱딱 떨어지면 뭐 너무 쉽게요. 그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추이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보면 작년에 돌파시켜놓고 눌림을 주고 올라갔다. 이번에도 눌림이 된다면 이 가격대는 최소한 지지를 해줘야 이렇게 나가줘야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그래도 주가는 지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000원을 약간 하이에이터라는 자리까지는 밀릴 수가 있겠다. 또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주봉을 보면 이렇게 밀리는 형태죠. 그리고 저 위에서 내려온 선에서는 이렇게 지지대가 있고 전체적인 것은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가 형성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는 이 가격대가 매우 중요한 가격대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파수는 지금 뭐 들어가거나 뭐 이러지 마시고요. 제 판단에는 하지 마시고 관심 있거나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눌림을 진행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좀 더 밀렸다가 이렇게 돌리는 모습. 여기도 거래가 또 많았잖아요. 이 부분을 회복해 주는지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 개선 여부도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시키지 못하면 잘못하면 파수는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매출액 구조가 워낙 이렇게 튼튼하고 이쪽 분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재림을 노리는 분들은 이런 점을 주목해서 짧게 보는 게 아니고요. 얘는 조금 길게 보면서 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영역으로 들어가고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 대표는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시 여기는 부분들이 뭐냐면 기준의 뚜렷함이에요. 기준의 뚜렷함. 첫 번째 기준이 뚜렷해야지만 진입을 하는데도 기준이 뚜렷해야지만 그 진입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선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게 뚜렷해야 내가 내 손이 정확하게 나가면서 대응을 해주는, 그러니까 뭐 비중 축소라든지 그 다음에 손을 떼고 다음을 기회를 노린다든지 이게 되는데, 물론 주가는 딱 떨어지진 않아요. 딱 떨어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파수를 결정할 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항상 뭐 제가 하는 방법이지만 여기입니다. 여기를 최종으로 선을 긋고요. 아무리 잘못돼도 여기를 하회 이탈하게 된다면 이 주식은 별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 여기를 이탈했다는 것은 저항이 생겨버려요. 지지값이. 그러니까 7,150원이지만 항상 뒤도 보고 앞도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파수가 극복해야 될 가격대는 당연히 이 가격대가 되겠죠.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거래가 많았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극복해서 안착이 돼야 되는 모습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는 뭔가 갇혀져 있는 분위기지만 조금 다소 밀렸다가 만약에 돌아가는 형태가 나온다면 이 영역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주봉 기준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현재 이렇게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다면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지지대가 여기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기준으로 파수는 이렇게 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을 보고 한번 들어갈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4,600원을 벗어나면 뭐죠? 손을 떼야 되지 않나,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의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릴게요.